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해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5살 된 여자입니다. 최근 저희 남편이 웃지 못할 기막힌 사고를 쳐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아요. 저희는 결혼한 지 이제 7년 되었고요. 제가 28살 때 30살 남자에게 잡혀서 결혼하자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하게 되었어요. 원래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가정을 꾸릴 자신이 없었거든요. 제가 엄마 노릇, 아내 노릇을 잘할 것 같지도 않았고요. 보고 배운 게 전혀 없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에 이혼하셨고 저는 4살 때 아무것도 모를 나이인데 그날만은 선명하게 기억해요. 부모님이 싸우셨는데 특히 엄마가 엄청 화가 났었죠. 아빠가 바람을 피웠거든요. 나중에 들었지만 여러 번 피다 걸려서 그간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갈라섰다고 했어요. 그렇게 엄마는 집을 나가버렸고 저만 아빠만 남았어요. 그대로 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아빠는 거의 오지도 않았고 할머니가 워낙 잘 보살펴 주셔서 자라면서 크게 서럽고 슬펐던 적이 없이 지냈어요. 다만 제가 결혼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 적극적인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그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은 정말 적극적입니다. 시댁이 아들만 셋인데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잡일들은 거의 다 저희 남편이 다 하더군요. 아마 좋아서 했을 겁니다. 게다가 직업이 공인중개사라서 사방팔방 바쁘게 삽니다. 최근에도 엄청 바쁘게 쏘다니다가 결국 사고를 쳤습니다. 근데 이걸 사고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합니다만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 주말마다 나가더라고요. 누굴 만나고 온다고 일이라고 바쁘다면서 항상 나갈 때마다 저를 보며 씩 웃고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좀 이상하긴 했어요. 최근 들어 부쩍 자기가 100점짜리 남편이라서 혼자 좋아서 실룩거리면서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주말마다 또 나갔고요. 그래서 나 몰래 바람을 피우나 생각하기도 했는데 아무리 정신이 빠져 맛이 갔다고 해도 그렇지 바람을 피면서 본인 입으로 100점짜리 남편이라고 이야기할까 싶어서 의심하지 않았지만 계속 찜찜했어요. 그러다 언제부턴가는 아들을 데리고 주말에 나가더군요. 아들과 아빠가 한 둘이 추억을 쌓겠다고 데리고 나가서 아침에 갔다가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뭔 일인가 했고요. 저희 아들은 이제 6살이라서 곧잘 말도 하고 가끔은 저에게 음식 못한다고 잔소리도 하고 그래요. 제가 아들에게 아빠랑 어딜 다녀왔냐고 슬쩍 물어봤죠. 근데 그 조그만 녀석이 남자들끼리 비밀이라고 하더군요. 어느 날은 남편이 돈 50만 원이 필요하다고 빼다가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또 무슨 소리인가 했어요. 한참을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시어머님이 필요하셔서 드린다고 하더군요. 말 못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면서 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이상하기도 했고 시어머님은 왜 막내 아들에게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싶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하루는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의 지인이 이번에 이혼하게 되었는데 너무 황당하다고 하면서 남들 이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요즘엔 세상이 바뀌어서 독한 상간녀들은 남편뿐 아니라 자식까지 다 뺏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자식 핑계로 전부인 만나고 양육비 보내주는 게 싫다고 하면서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신이 번뜩 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 몰래 주말마다 나가서 여자 만나다가 이제는 우리 아들까지 소개해주고 친해지려고 하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저도 바람 때문에 이혼한 가정에서 자랐었고 이럴까봐 결혼을 망설인 건데 결국 나도 우리 엄마랑 똑같이 당하는 팔자인가 싶었습니다. 피가 확 쏠리더군요. 그래서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아들하고 어떻게 나간다고 하길래 내가 쫓아가서 직접 확인하려고 했어요. 점심쯤 나가길래 저도 몰래 눈치껏 따라 나갔어요. 남편과 아들은 시내 음식점으로 가더군요. 둘이서 나 빼고 외식할 리는 없고 제가 없어야 하는 외식이면 분명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구석자리에 남편과 아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고 자세히 보니 어떤 모르는 할머니랑 같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서둘러 테이블로 갔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냐고 이야기하자 남편은 절 보고 많이 놀라는 눈치였고요. 사실 남편보다 맞은편 할머니가 더 놀랐습니다.
저를 쳐다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이 할머니는 누구냐고, 뭔데 나에게 말도 없이 갔냐고 이야기하면서 한참 동안 그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편하게 울어도 된다고, 아들 앞이라고 꾹 참지 말라면서 엄청 자상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 할머니는 제 표정을 보면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미쳤냐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앉아있냐고 소리쳤어요. 그 할머니는 아빠와 예전에 바람난 상간녀였어요.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더 심한 말을 퍼붓고 싶었는데 차마 아들이 있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제가 소리 지르자마자 서둘러 밖으로 나가버렸고요. 남편은 계속 당황하더군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주말에 나간 게 그 할머니를 만나러 다닌 거냐고 했죠. 남편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그러더군요. 몇 달 전 출근하려고 주차장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따라 나오더니 저희 집 호수를 이야기하며 거기 사는 사람이 맞냐고 물어봤다네요. 그래서 맞다고 하니 계속 무슨 말을 하려는데 망설이길래 순간 장모님이라고 생각했다더군요. 그리고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하시자고 했는데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면서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해서 남편은 곧바로 자기 명함을 줬다고 해요.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이 와서 같이 밥도 먹고 그러다가 아이도 데려가서 보여드리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를 볼 면목이 없다고 피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모습이 보기에 안쓰럽고 그래서 더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자기가 중간에 두 모녀를 풀어주고 싶었다고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저번에 남편이 필요하다던 그 50만 원도 시어머니가 필요하셨던 게 아니라 상간녀 할머니가 달라고 해서 줬다네요.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그날 제가 미행하지 않았으면 계속 돈을 뜯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확인하지도 않고 일을 벌인 남편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저를 위한다고는 했지만 화가 나더군요. 저는 할머니와 자라면서 아빠 얼굴은 딱 3번 봤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죠. 엄마도 마찬가지로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살이 되고부터는 대학은 꿈도 못 꾸니 그냥 곧바로 일을 시작했고요. 그렇게 몇 년 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전에 살았던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아빠도 있었어요. 아빠랑 함께 온 상간녀도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날 아빠가 저를 부르더니 왜 연락처를 하나 주더라고요. 받아서 보니 어떤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딱 봐도 저희 엄마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바로 전화해봤어요. 며칠은 연락이 되지 않다가 정말 간신히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가 맞았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며 맞냐고 하자 그냥 바로 울어버리셨어요. 저도 그날 엄청 울고 그렇게 거의 20년 만에 엄마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함께 울면서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했는데 한 가지 계속 신경 쓰였던 게 엄마가 너무 심하게 죄책감을 느끼고 지내고 있으시더라고요. 자기는 자식을 버린 여자라면서요. 저도 예전 학생 때는 부모님 원망도 많이 했고 왜 나를 버렸나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야기도 할 수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엄마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를 만나면서 계속 미안해하고 무슨 죄인처럼 계속 그러는데 저랑 눈도 잘 못 맞추고 잔뜩 주눅이 든 사람처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약속을 하게 되어서 엄마에게 이야기하니 좋다고 축하한다고 하길래 제 신랑 소개해드리려고 자리까지 마련했습니다. 근데 결국 안 나오셨어요. 그때부터 엄마와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엄마는 숨으려 하고 저는 찾으려고 하고 저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그냥 같이 있고 싶은데 계속 피하니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찾을수록 엄마는 더 숨었고요. 아주 가끔 연락만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도 아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어느 정도 포기했고요. 근데 우리 엄마도 아직 못 만난 제 남편과 아들을 상간녀가 먼저 와서 보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열이 받겠나요. 우리 엄마는 죄책감에 시달려서 저러는데 정작 죄책감을 가져야 할 사람은 저리 뻔뻔하게 다리 펴고 생각하면 할수록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엄마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봤어요. 잘 안 받으시거든요.
그날도 수차례 연락을 했는데 받지 않으셔서 혼자 계속 고민하다가 문자 한 줄만 딱 보내놨습니다. 엄마, 그 상간녀 아줌마가 외할머니 노릇을 하네? 30분 뒤 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이 엄마에게 처음으로 연락이 온 날이었어요. 매번 제가 먼저 연락해서 이야기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심 엄청 기뻤습니다. 전화 받자마자 갑자기 쌍욕을 하면서 지금 그년 어딨냐, 어디서 뭘 하길래 지가 왜 할머니 노릇을 해? 라고 하셔서 제가 아주 태연하게 전날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어제 상간녀 아줌마가 와서 우리 아들이랑 남편이랑 샤브샤브도 먹고 나 몰래 주말마다 만나는 것 같더라고. 비어있는 외할머니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 것 같아 라고 했어요. 엄마는 소리를 지르며 벼락을 맞아도 수백 번을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고 하더니 저희 집 주소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집 주소랑 제 남편 연락처도 알려드렸어요. 다음 날 엄마가 찾아오셨습니다. 예전에 만났을 때는 주눅 들고 죄책감에 눌린 느낌이었었는데 이번에는 활활 불타오르는 모습이셨습니다. 솔직히 전 좋았어요. 처음 만나는 사위 앞에서 그 상간녀 아줌마의 욕을 어찌나 찰지게 하시는지.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민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았죠. 진짜 친정엄마 모습 같았으니까요. 남편에게 있는 연락처로 상간녀 아줌마를 만났고 그 자리에 엄마랑 같이 갔습니다. 그 아줌마는 우리 엄마를 보자마자 아주 질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 남편을 속이고 나 몰래 뒤에서 만나고 다녔냐고, 대체 무슨 꿍꿍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상간녀 아줌마는 갑자기 펑펑 울더군요. 원래는 저에게 사과하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근데 제 남편이 다가와서 살갑게 아들처럼 대해주고 손주라고 데려온 아이도 너무 이쁘고 귀여워서 처음 받아보는 대접이라서 너무 행복했다고 하네요.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부를 때까지 나가게 되었다고. 요즘 너무 힘들었다고 미안하다며 펑펑 우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예엠병 이라며 그냥 물컵을 확 뒤셨어요. 그냥 치매라고 했으면 믿어주기라도 하지. 행복은 무슨 행복. 평생 지옥에서 살아도 부족할 판인데. 그렇게 소리 지르며 난리쳤고 나중에 결국 상간녀 아줌마는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그걸 저희 엄마가 쫓아갔고요. 한 번 상간녀는 30년이 지나도 상간녀더군요. 그리고 다음 주에 엄마를 모시고 근처 식당에 나갔습니다. 근데 음식을 앞에 놓고 아무것도 못 드시고는 계속 손주가 먹는 모습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표현이 딱 맞았습니다. 정말 눈 속에 담아두시는 것처럼 하염없이 바라보는데 죄책감이나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식사하고 헤어지면서 제가 그랬어요. 자꾸 또 피하고 도망가고 그러면 비어있는 할머니 자리 다른 사람이 와서 눌러앉는다고. 그 자리를 꼭 지키시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거의 매주 엄마랑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제 아들도 외할머니라고 잘 부르고요. 그 소리를 엄청 좋아하셨죠. 저도 너무 행복했고요. 어찌 되었든 남편 때문에 엄마를 찾은 것 같긴 해요. 처음에 말도 없이 엉뚱한 할머니를 만나고 다닌 게 어이없고 당황스러웠지만 덕분에 엄마를 봤으니까요. 5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냥 나중에 엄마가 다시 숨으려고 하면 그때 불쏘시개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때 활활 불타오르는 엄마가 분명 받아내 주실 거니까요.